머그샷 속 중년의 흑인 여성, 3번이나 구속된 전과 3범입니다. 보호감호소 수감과 체포 이력까지 포함하면 무려 8번이나 범법 행위에 연루되었죠. 그녀는 재즈 역사상 최고의 디바로 추앙받는 레이디 데이, 빌리 홀리데이입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위법한 팝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917년에) 촬영한 빌리 홀리데이의 사진입니다. 미국 나이로 2살 때 모습인데요. 이 귀여운 소녀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2번의 보호감호, 3번의 구속, 3번의 체포까지 그녀의 삶은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 소년원에 들어가야 했던 빌리 홀리데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리의 엄마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빌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죠. 빌리의 엄마는 외가에 딸을 맡기고 일을 하러 멀리 떠납니다. 1910년대 미국에서 부모 없는 흑인 소녀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 극심한 인종차별은 일상이었죠. 심지어 그녀의 외숙부는 그 어린 소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빌리는 가난, 차별,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흑인 가톨릭 학교에 다니던 빌리는 9살 때 소년법원에 끌려갑니다. 그녀의 죄목은 무단 결석이었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년법정에 세웠고 형사시설인 가톨릭 개혁학교에 보내지죠. 9개월 후 가석방된 빌리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엄마가 백인 남성과 재혼을 했고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의붓 아버지는 얼마 후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가난과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다시 떨어진 빌리는 이른바 매춘굴에서 하녀 일을 하게 됩니다. 창녀촌의 이곳저곳을 닦고 치우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빌리에겐 창녀촌에서의 일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매춘부의 집에는 축음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듣는 게 빌리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40대 백인 남성의 집안일을 봐주던 빌리는 그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남자는 풀려났고 빌리가 다시 보호감호소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빌리에게 불량소녀의 낙인을 찍었고 증인 보호 명분으로 그녀를 보호감호소에 보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2년 만에 사회에 나온 빌리는 다시 한번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흑인들의 현실은 그렇게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빌리의 엄마는 그녀를 뉴욕의 할렘으로 데려갑니다. 사창가였습니다.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은 그곳에서 몸을 팔게 됩니다. 모녀에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매춘은 범죄였죠. 할렘에서 몸을 팔던 15살 빌리는 매춘 혐의로 2차례나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죗값을 치른 빌리는 다시 하녀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좀 잡고 살겠다는데 우주의 기운이 허락지 않았죠. 그 유명한 대공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밤 빌리 모녀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고 거리를 전전하던 빌리는 퍼즈 앤 제리즈라는 나이트클럽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신을 댄서라고 속이고 일자리를 부탁했죠. 춤을 배워본 적 없는 빌리는 즉석 오디션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절망을 안고 돌아서던 빌리에게 무대에 있던 피아니스트가 말을 겁니다. 노래라도 불러보지? 절망이 기회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피아니스트는 Travelin' All Alone을 연주했고 빌리는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빌리는 이렇게 회고했죠.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만약 누가 핀이라도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 같았을 것이다. 빌리는 그렇게 일자리를 구했고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재즈 3대 디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빌리 홀리데이는 이후 화려한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당대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군림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마약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약 중독은 남자들이 깊이 관여했죠. 빌리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트럼본 연주자 지미 먼로였습니다. 1941년 결혼했는데 이 남자 알코올 중독에 아편 중독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빌리에게 마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둘의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빌리는 이혼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빌리는 엄마가 사망한 이후 마약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마약쟁이들과 더 가깝게 지냈죠. 이 무렵 트럼펫 연주자 조 가이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헤로인 중독자이면서 마약 상인이었죠. 빌리는 조 가이의 권유로 헤로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약의 삶을 의존했던 빌리는 1947년 그녀의 아파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빌리 홀리데이는 당시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합중국대 빌리 홀리데이라고 불린다. 이 말은 최근 개봉한 빌리의 전기영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약 혐의는 명백했고 올더슨 연방수용소에 수감되죠. 빌리는 9개월 후 출소했지만 1949년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빌리의 3번째 남편은 그녀의 매니저 루이스 맥케이였습니다. 그도 이전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956년 호텔에서 마약 단속에 걸려서 빌리와 함께 체포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죠. 1959년 빌리 홀리데이는 간 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마약 단속과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죠. 경찰은 그녀의 침실에서 마약을 찾았다며 병원에 들이닥쳤고 그녀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녀의 마지막 체포가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빌리 홀리데이는 2달 후 4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사망 당시 그녀의 재산입니다. 재즈 최고의 스타였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1달러가 채 되지 않는 70센트만이 남아있었죠. 3번째 남편이 미리 돈을 빼갔기 때문입니다. 빌리가 만나온 남자들은 한결같았죠. 함께 마약을 하고 빌리의 돈을 편취하고 남자에게 매달리는 성향의 빌리를 학대했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슬픔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화려한 성공으로도 덮을 수 없었던 그녀의 인생. 죽은 그녀의 얼굴이 오히려 평온해 보입니다. 팝스토리 내냉이었습니다.